네, 반갑습니다. 11월 6일 수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트럼프 시대가 다시 개막하는가 봅니다. 일단 주요 경합 지역에서 전부 다 승리를 했고요. 펜실베니아에서도 승리를 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펜실베니아 이겨버리면 다 끝난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정권을 잡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안정한 모습이 좀 있겠죠?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안정적인 주가 상황을 원한다라면 해리스가 당선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약간 공격적이면서 변동성이 좀 심한 그런 시장이 나오려면 트럼프가 돼야 되는데, 사실 뭐 누가 되든지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 당시 시점이죠? 오늘, 내일 요 시점에서는 이 당선인의 어떤 성격에 따른 그런 주가 불안정이 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죠. 자, 그래서 불안정한 증시 방향 어디로 갈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2차전지는 뭐 앞으로 계속 안 좋은 일이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차전지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지금 현재 조금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같이 보고요. 방산과 금융주 섹터는 일단 강세 마감을 하게 됐는데, 이게 전부 다 미국 대선에 대한 영향인데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을 만한 부분은 아닐 것 같아 보이는데 너무 또 치우치는 거 아닌가 생각되긴 합니다.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차트 먼저 볼게요. 자,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0.52까지 하락하면서 마무리됐는데, 이거 회복해 준 거예요. 아침에 올랐다가 떨어져가지고 더 밑에까지 떨어졌었는데 마이너스 1.27까지 떨어졌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회복이 된 거죠. 자, 마지막까지 이게 상승 출발했다가 그 다음에 떨어져가지고 여기까지 2544까지 빠졌다가요. 그 다음에 쭉 올라오면서 마지막까지 상승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대선의 충격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갑자기 트럼프 원래는 초반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해리스가 우세했죠. 근데 후반부로 가면서 점점점 역전당하고 트럼프가 우세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냥 트럼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을 2차전지가 크게 가져가면서 하락했다가 지금 마지막까지도 회복이 안 되면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1%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의 변동성은 더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2차전지가 못 가는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IRA 법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 보조금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도 보조금 지급을 안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동차 쪽에도 약간 부담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가장 큰 거는 2차전지, 특히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없으면 적자잖아요. 근데 보조금을 안 줘버린다라고 한다면 이게 상당한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업체들이 당분간은 더 많이 힘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도 지금은 뭐 하이브리드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실적 추이를 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당장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축소가 된다거나 아니면 없어진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부담감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동차 2차전지는 트럼프 당선에게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하이닉슨 좀 올라갔잖아요. 하이닉슨 상승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마지막까지 올라가서 이제 0.52 정도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왜 이렇게 됐냐면 이제 칩스법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뭐 반도체 남의 기업들한테 보조금 주냐, 이 보조금 주는 거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 짠돌이 같은 놈 이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아침 내내 이제 주가가 좀 흔들리면서 하이닉스도 마이너스까지 갔다 왔죠. 그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다 어디에 붙어 있어요? 트럼프한테 달랑달랑 붙어 있죠. 붙어 있는 데다가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 AI에 대한 부분들, AI를 미국이 주도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또 우리가 칩스법에 대한 부분을 떠나가지고 AI와 관련된 부분들로 해서 또 시장 확장이나 이런 것들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련 부분들에선 이렇게 조금 갈리는 형태가 좀 있습니다. 자, 방산주들 같은 경우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또는 뭐 이제 방산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 또 원전 관련주도 이런 것들 오늘 강세 좀 있었죠. 그 다음에 대북 관련주도 현대 엘리베이 이런 것들도 오늘 강세 보이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융주, KB금융 이런 것들 오늘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게 전부 다 이제 트럼프 관련주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관련주가 아닌 그 외의 종목군들은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트럼프 관련주로 포함된 것들만 오늘 반등, 나머지 것들은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 전체가 내려앉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수급 보시면 그래도 외국인 매도는 1000억밖에 안 나왔어요.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수급이 크게 부담을 가진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선물지수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온 모습 보니까 주가를 하방 압력으로 좀 많이 가져가는 건 아니겠는가 생각되긴 합니다. 연기금이 오늘 그래도 방어를 조금 해주는 모습이 있어서 그나마 좀 버팀이 좀 있었는데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다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일단 거래량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관망이 좀 들어갔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오늘 시장 거래량 보시면 그래도 거래 대금이 좀 많아요. 오늘은 10조 원이 넘네요. 많이 늘었네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에 대해서 사고팔고를 막 해버렸나 본데요. 11조 5천억입니다. 아침만 하더라도 거래량 그지 같았는데 후반부에 많이 늘었나 보네요. 볼까요? 중간에 11시 반 넘어가면서부터 매도가 좀 나오고 뭐 다른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하면서 거래가 좀 늘었네요. 아침에 10시 반 11시까지만 하더라도 거래량이 지랄이었거든요. 근데 후반부에 많이 늘어서 11조 이 정도 이상 이것도 좀 작은 거예요. 한 15조 정도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좋은 소식이긴 한데 주가가 떨어지는 쪽으로 거래 대금이 늘어난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 모습 좀 있어요. 떠나기 위한 즉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 그런 거래 대금의 증가는 반갑지 않죠.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오늘 보시면 하이닉스는 상승 마감,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마지막에 조금 올라가서 상승 마감이 됐어요. 장중에 뭐 99만 8천원까지 또 내려가면서 막 변동성 보였습니다만 일단 지지는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KB금융 시단지주 은행주들이 조금 올라간 이유는 고금리 기조가 유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 때문인데 오늘 저녁에 FOMC에서 이제 발표가 나옵니다. 0.25 금리 인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하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 흐름인데 트럼프가 이제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어떤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하기 어렵지 않겠어 라고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내년도까지 금리를 낮춰야 되는 모습들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뭐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 증가 이런 것들이 트럼프의 공약인데 그러면 물가가 올라갈 텐데 금리까지 낮추면 되겠어?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또 유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 은행주들이 같이 동반 상승한 겁니다. 근데 그거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크게 관계가 있을까 싶긴 한데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면 우리도 금리를 안 내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걸까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뭐 지금 이건 다 빠져버렸네요. 어디론가 LG화학 SDI 전부 다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7% 상승하죠. 은행주들, 그 다음에 방산주 위주, 현대중공업도 방산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좀 올라가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방어주 같은 경우들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나머지들은 그냥 눈치 보면서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자체는 그렇게까지 반가운 장은 아니었다, 좋은 장은 아니었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주 난리가 났죠. 에코프로뱀, 에코프로, 그 다음에 엔캠은 그래도 많이 저거 됐는데 그동안 많이 내려서 그런가요? 얘는 많이 안 빠졌네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뱀이 가장 큰 문제로 작용이 좀 됐고요. 그 다음에 HLB도 좀 떨어졌지만 휴젤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제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시장을 좀 잡아줬습니다. 소부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었는데 오늘 동진세미캠이 좀 올라온 모습이 있었고 솔브라인도 오늘 강세 흐름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부담감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뜨문뜨문 이렇게 막 던져지는 종목군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 그래서 시장의 하락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받았지 않나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자, 등락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 포인트하고 하락 포인트가 비등비등 했었는데 지금 확 달라졌죠. 거래소 쪽에서 326개 상승에 556개 하락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501개 종목이 상승이고요. 1110개 종목이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의 숫자가 월등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은 아침에는 플러스 국면일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3부터거나 셀리메드 뭐 등등등 상승 종목들도 있고요. 올라간 종목도 제법 있어요. 대북 관련한 종목군들도 좀 있고 건설 이런 쪽도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게 좀 있었고 쭉 내려보시면
상승 종목이 또 제법 많이 보이네요. 51개예요. 네, 51개.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이제 건설 쪽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건설 쪽이. 그 다음에 AI 쪽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런 쪽이 좀 잡혀 있는 모습이고, 상승 포인트는 3.66까지 올라가 있네요. 오, 이게 무슨 일이요? 시장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았는데?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자, 하락 종목에서 또 살펴보시면 이쪽도 또 많아요. 네, 이쪽도 또 오늘 하락이 제법 나와 있습니다. 특히 2차전지가 거의 다 죽어 있는 상태고요. 낙폭 포인트가 33개. 그러니까 오늘은 올라간 종목도 많았고 내려간 종목도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ETF 제외하더라도 25개 이상은 오늘 하락세가 좀 나타난 것 같고요. 하락 포인트가 3.8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상승이 얼마였죠? 상승 포인트가 보시면 3.6. 그러니까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5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상황인 거죠. 올라간 것도 많이 있지만 내려간 것도 많았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대한 관점은 마이너스 0.5 정도 나온다. 저는 네, 좀 더 내렸을 것 같아요. 네, 0.5보다 좀 더 내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네, 자동차가 내렸거든요. 전 자동차가 내렸기 때문에 조금 내렸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시장 포인트는 자동차 제외하고는 많이 내리진 않았는데, 자동차가 내려가서 아마 저는 한 0.5는 넘지 않아요. 아까 전에는 플러스 넘어갈까 말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비슷하지 않을까요? 0.5, 1%는 넘어갔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볼게요. 네, 그걸 보게 되면, 일단 요것도 봐봐야 되겠죠. 많이 내렸네, 씨. 많이 내렸네요. 네. 1%까지는 아닌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많이 내렸습니다. 아, 진짜 열받네요. 왜 계속 맨날 내리는 거야. 네. 어느 정도 내렸을까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봅시다. 그러면, 1%까지는 아니네요. 1%까지는 아니고, 한 0.78쯤 되는 것 같아요. 0.7, 0.8, 그 정도. 네,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일 수도 있겠네요. 뭐 1%나 0.78이나 뭐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정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평균보다 조금 더 내렸다. 이 자동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짜증나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매매 동향 보시면, 이게 2시 반 자료를 보시면 2시 반까지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도가 1300억이었어요. 현대차 매도가 600억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시총 상위 쪽으로 2000지 쪽 매도가 많았어요. 기간도 비슷했고요. 근데 요거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확정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기관적 움직임에서는 레버리지 팔았고요. KB금융, 하이닉스 이런 쪽, 신한지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쪽 매수가 있었고 현대차 매수로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이 방산주 쪽하고 금융주 섹터 쪽 매수가 있었고, 매도는 이제 더본코리아하고 2차전지 쪽으로 엄청 팔아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매도는 오히려 조금 더 줄어든 모습이고요.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아까랑 비슷하네요. 그죠? 아까 얼마였죠? 아까 1300억. 근데 확정 포인트는 1400억.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죠. 현대차 쪽에 매도가 좀 늘어났고요. 네, 대부분이 다 2차전지 쪽입니다. 네.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같이 매도가 있었고요. 하이닉스 순매수 들어와서 10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삼성전자 팔고 보자 이런 식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LIG, 넥스원, 방산주 다 올라간 거죠. 자, 이런 쪽에서 반등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뭐 그냥 이 정도 범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낙폭은 일단 뭐 큰 건 아니지만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마이너스 0.5에서 1 마이너스 1% 정도 밀리는 정도가 적당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그 정도 범위 안에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은 그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뭐 말들은 많지만 대선 변수가 일단 끝났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은 변수가 있었지만 오늘 많이 내려간 종목군들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좀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그 내용들 잘 집계해서 들어가시면 되겠고, 뭐 2차전지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뭐 깨져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흐름이 나쁘거나 그동안 고평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뭐 트럼프가 됐다고 해서 2차전지 갑자기 죽어버린다거나 전기차 산업이 없어진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은 너무 하지 마시고, 일단 이벤트는 소멸이 됐습니다. 소멸이 됐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조금씩 또 드러나게 하겠습니다만은 좀 시끄러운 상황이 많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 대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알려진 것처럼 뭐 방산이다,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전기차다, 2차전지다, 아니면은 뭐 원전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는 부분들은 너무 그쪽으로만 매달리시기는 조금 애매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정책적인 부분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대신에 오늘 많이 내려간 것들은 내일 반등을 조금 해줄 거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이벤트 끝났으니까 좀 올라가자, FOMC에서 뭐 금리 인하해주면 좀 올라가자, 이런 느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기다려보는 게 좋겠습니다. 주가는 뭐 일단은 더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이거는 시장 전체에 따른 변동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찌할 도리가 없죠. 뭐 미국에서 트럼프를 뽑았다는데 우리가 뭐 어떡할 겁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변동성 지나가기를 좀 기다리시면서 상황을 좀 더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뭐 난장판인 건 아니지만, 네, 압박감은 꾸준히 있기 때문에 별로 네,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자, 오늘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고 잘 쉬시고요. 내일은 반등을 기다려보세요. 내일은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늘 내려간 부분들에 대한 반등, 그리고 이 1차 반등을 통해서 차익 매도가 나오는 그 시점까지 일단 분위기를 좀 좋게 달궈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내일 큰 변수가 하나 있죠. 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또 막 서두르거나 그러지 마시고, 네, 천천히 최대한 느긋하게 지켜보시고 이렇게 대응하시고 권장이 드립니다. 시장이 지금 내우 외환입니다. 안쪽으로도 우환이 많고 바깥쪽으로는 아주 그냥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중심 잘 잡고 항상 정석 투자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싸게 사면은 그래도 불안감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싸게 사고 비싸게 올라가는 거 사지 말고 잘 버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씩 더 힘내자고요. 네, 즐거운 오후 되시고요.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맛있는 거 드시면서 또 오늘 내려놓고, 자, 내일을 또 준비해 보도록 하자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장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